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레미안 퍼스트 팰리스. 새벽 6시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이성호 관리인은 늘 그랬듯 가장 먼저 출근해 주차장을 점검하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주차선을 따라 걷는 그의 발걸음은 경쾌했다. 65의 나이에도 꼿꼿한 체격의 이성호는 아파트에서 가장 신뢰받는 관리인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이 시간이 좋았다. 조용한 주차장을 걸으며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 이 순간이면 마음이 평온해졌다. 깨끗한 주차장을 만들고 입주민들의 안전을 살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청소 담당 정혜숙이 빗자루를 들고 나타났다. 낡은 운동화를 신은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파트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남들이 보면 그저 평범한 청소부였지만 이성호는 그녀를 존경했다. 혼자서 두 아들을 서울대에 보낸 대단한 어머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애숙 씨야말로 늘 부지런하시네요. 이성호는 따뜻하게 웃어 보였다. 그는 정혜숙의 성실함이 마음에 들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찾아보기 힘든 진정성이 있었다. 그때였다.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볼보 SUV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운전석에는 한지민이 앉아 있었다. 28살의 젊은 나이에 대기업 과장 자리에 오른 그녀는 이 아파트의 셀럽이었다. SNS 팔로워만 해도 10만이 넘었고 매일 아침 그녀의 출근길 사진은 수많은 좋아요를 받았다. 차에서 내린 한지민은 명품 백을 한쪽 어깨에 걸치며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의 눈에 이성호와 정혜숙은 그저 배경일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정혜숙의 청소하는 모습이 눈에 거슬렸다. 저기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렸다. 네. 정혜숙이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많은 주차 공간이 있는데 하필 제 자리 앞에서 청소하세요? 정혜숙은 고개를 숙이며 비켜섰다. 이성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지만 한지민은 이미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한지민의 오만한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관리사무소에 사소한 민원을 넣고 SNS에는 우회적으로 관리인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어떻게 이런 서비스를 받고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라는 그녀의 글은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이성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새벽에 눈이 오면 제일 먼저 나와 눈을 치웠고 비가 오는 날이면 주차장 물 청소를 더 꼼꼼히 했다. 그의 성실함을 아는 다른 입주민들은 오히려 한지민의 태도를 못마땅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운명의 사건이 일어났다. 평소보다 30분 늦게 출근하려 서두르던 한지민의 볼보 차량이 주차장 벽면에 크게 긁힌 것이다. 후진 중 실수로 벽을 긁은 것이었지만 그녀는 즉시 관리사무소로 전화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주차장 관리가 이렇게나 엉망인데 제 차가 멀쩡할 리가 있나요? 이성호는 차분히 대답했다. CCTV를 확인해 보시면 상황을 정확히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뭐라고요? 제가 왜 그걸 봐야 하는데요? 당신이 책임져야죠.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한지민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의 SNS에 관리인의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관리인 주제에 입주민에게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라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성호는 조용히 CCTV 영상을 지켜보았다. 화면 속에는 한지민이 급하게 후진하다 실수로 차를 긁고 주변을 살피다 서둘러 자리를 뜨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그였기에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았다. 한지민의 SNS 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갑질 관리인 고발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그녀의 글은 수만 건의 공유를 기록했다. 영상 크리에이터들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파트 관리인들의 횡포를 성토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제 차가 긁혔는데 CCTV를 확인하라뇨? 관리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관리인들 진짜 건방지더라고요. 월급 받고 일하면서 저렇게 무책임해도 되나요? 댓글들은 계속해서 달렸고 한지민의 팔로워 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그녀는 추가 게시물을 올렸다. 제가 여기서 살면서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폭로하려고 합니다. 관리인의 태도,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아파트 주민 온라인 카페에도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주민들이 이성호의 평소 언행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그를 아는 주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이 관리인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매일 아침 저렇게 성실하신 분을. 한지민은 변호사까지 불렀다.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가 관리사무소에 들어섰다. 의뢰인의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가요? 이 정도면 업무상 과실이 명백해 보이는데요. 이성호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경찰이 오시면 함께 확인하시죠. 한지민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직도 그 말씀만 하세요? 당신 이러다 경찰서 가게 될 거예요. 정혜숙이 청소도구를 들고 지나가다 이 광경을 보았다. 그녀는 이성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커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때였다. 신고받고 나왔습니다. 두 명의 형사가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섰다. 베테랑처럼 보이는 형사가 앞장서서 들어왔다. 한지민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만지작거렸다. 이성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CCTV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모니터 앞으로 모였다. 이성호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새벽의 주차장이 화면에 나타났다. 시간은 오전 7시 15분. 한지민의 볼보 차량이 화면에 들어오고 있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었다. 관리사무소의 공기가 무거웠다. 형사들이 모니터 앞에 자리를 잡고 한지민과 그녀의 변호사도 그 뒤에 섰다. 이성호는 조용히 마우스를 움직여 해당 시간의 영상을 찾았다. 여기가 오늘 새벽 7시 15분입니다. 화면에는 한지민의 볼보가 빠른 속도로 후진하다 벽면을 긁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다. 차에서 내린 그녀가 주변을 둘러보고 급하게 자리를 뜨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베테랑 형사가 영상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무언가 깨달은 듯 이성호를 바라보았다. 혹시 맞나요? 12년 전 강남서에서요. 형사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한지민이 영문을 몰라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는 순간 젊은 형사가 벌떡 일어났다. 아, 과장님. 이분이 조용히 해. 선배 형사가 후배의 말을 자르며 이성호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네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관리인일 뿐인데요, 뭘. 이성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무슨 일이죠? 한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형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이분을 모르시나요? 전직 한강건설 회장님이신데. 순간 사무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한지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녀의 변호사는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피했다. 그게 무슨... 한지민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12년 전 제가 처음 형사가 됐을 때입니다. 강남 일대에서 가장 큰 사건이 터졌죠. 한강건설 이성호 회장님께서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해 주셨어요. 형사의 말이 이어졌다. 30년 동안 한강건설을 이끌며 수많은 건물을 세운 이성호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았다. 회장직도, 재산도, 명예로운 자리도. 언론은 떠들썩했고 제게는 충격에 빠졌다. 미친 짓이라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한지민이 떨며 입을 뗐다. 그런데 왜 여기서 관리인을? 이성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진정한 봉사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땅을 밟고 섰을 때 보이는 세상이 더 아름답더군요. 한지민의 SNS에 올라온 글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관리사무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한강건설 이성호 전 회장이 우리 아파트 관리인이었다니. 정혜숙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마주치며 인사를 나눈 사람이 그런 큰 인물이었다니. 형사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했다. 변호사도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한지민은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매일 아침 고개 한 번 제대로 들지 않고 지나쳤던 순간들. SNS에 무시하는 글을 올렸던 날들. 그리고 오늘 아침 자신의 실수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비열한 행동까지. 밖에서는 벌써 이 소식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지민의 SNS 계정으로 악성 댓글이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한강건설 회장님을 그렇게 무시했다니. 요즘 젊은이들 정말 뭘 모르네. 인성이 이렇게나 막장이라니. 이성호는 여전히 묵묵히 CCTV 화면을 정리하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도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매일 아침처럼 담담한 얼굴이었다. 문득 12년 전 자신의 사임을 발표하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런 표정이었을까?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게 이렇게 담담한 일이었던가? 밖에서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한지민은 일주일째 회사에 나가지 못했다. 그녀의 SNS는 폭풍의 중심에 있었다. 갑질녀, 염치 없는 젊은이라는 말들이 끊임없이 달렸다. 한강건설 회장 출신의 아파트 관리인을 무시했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인터넷에는 이성호에 대한 과거 기사들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30년 전 부도 위기의 중견 건설사를 인수해 대형 건설회사로 키워낸 이야기.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을 전액 지원했던 일화. 하청업체와의 상생을 강조하며 업계의 관행을 바꿔놓았던 시절. 12년 전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과 함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했던 뉴스까지. 한지민은 자신의 집 창문을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내려다보았다. 이성호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 주차장을 점검했다. 단지 곳곳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는 없는지, 위험한 곳은 없는지 살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의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SNS에 올린 글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한지민 과장님, 아시나요? 우리 회장님과
이성호 회장님은 30년 지기 친구 사이셨답니다. 인사팀 차장의 말에 한지민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본사 건물. 그 건물도 한강건설이 지은 것이었다. 결국 그녀는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이웃들의 차가운 눈빛. 경비실을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불편한 기운. 무엇보다 정혜숙 아주머니를 마주칠 때면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한지민은 용기를 내어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이성호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한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성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자리에 앉으라 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 그게 더 중요하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봉사활동은 어떨까요? 매주 토요일 우리 단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말동무도 해드리고요. 한지민은 고개를 들었다. 이성호의 눈빛은 늘 그랬듯 따뜻했다. 사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를 아십니까? 이성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30년 동안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돈과 명예, 그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라는 걸. 사무실 창밖으로 늦은 밤의 아파트 단지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한지민은 그제야 이 풍경을 처음 보는 것 같았다. 매일 아침 자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이곳의 평화로움을, 누군가의 정성과 봉사로 만들어진 일상을. 네, 하겠습니다. 한지민이 고개를 숙였다. 봉사활동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성호는 빙그레 웃었다. 젊은 날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오만했던 그 시절, 우연한 계기로 봉사의 기쁨을 알게 된 그때처럼. 다음 날 아침 한지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주차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정혜숙 아주머니에게 다가갔다.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정혜숙은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더니 묵묵히 빗자루 하나를 건넸다. 멀리서 이성호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서서히 주차장을 비추기 시작했다. 1년 후, 이른 봄의 어느 아침, 경로당 앞 작은 정원에서는 한지민이 꽃밭을 가꾸고 있었다. 매주 토요일 봉사활동으로 시작한 일이 이제는 그녀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출근 전 이른 아침, 퇴근 후의 저녁, 그녀는 틈틈이 이곳을 찾았다. 지민아, 벌써 왔어? 정혜숙이 따뜻한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이제는 서로를 친딸, 친모처럼 아끼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네, 오늘 심을 꽃들이 도착했거든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심으려고요. 한지민은 흙 묻은 손을 털며 일어섰다. 그녀의 SNS는 여전히 10만 팔로워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갑질녀가 아닌 다른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었다. 매주 토요일 봉사활동 이야기, 어르신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아파트 주민들과 나누는 따뜻한 일상의 순간들. 요즘 젊은이들, 이런 걸 배워야 해. 세상에 이런 청년도 있구나. 감동이에요. 진정한 인플루언서는 이런 거죠. 댓글들도 달라졌다. 회사로 복귀한 한지민은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맡고 있었다. 겸손과 봉사 정신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그녀가 진행하는 강의는 신입사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여러분,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1년 전의 저는 그저 돈과 명예, 인정받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묵묵히 주차장을 청소하시는 분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시는 분들, 우리의 안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지민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대기업 회장직에서 내려와 아파트 관리인이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닌 인생의 진정한 가치였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성공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것?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이성호는 이른 아침 주차장을 점검하고 있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매일 아침 서너 명의 입주민들이 그와 함께 단지를 돌았다. 한지민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제 곧 은퇴하신다면서요? 한 입주민이 물었다. 네,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죠. 이성호가 미소 지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니요, 달라진 건 제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그때 멀리서 한지민이 걸어오고 있었다. 이제는 명품 가방 대신 소박한 캔버스백을 메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1년 전보다 훨씬 밝았다. 이 선생님, 오늘 마지막 출근이시죠? 그렇네요. 제가 선생님 후임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성호의 눈이 커졌다. 회사는 어쩌고요? 사표 냈어요. 이제야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아서요.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 이제야 그걸 알았습니다. 한지민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선생님께서 제게 그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성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전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제가 선생님의 그 마음을 이어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요. 저 멀리 아파트 입구에서 등교하는 아이들이 보였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지민 씨가 여기 있다면 난 이제 안심하고 떠날 수 있겠네요. 이성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다. 봄볕이 온 단지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이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아침이었다.